네, 잘했습니다. 고3 6월 모의평가 해설 마지막입니다. 5부 강의까지 오셨고요.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세익쌤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5부를 맡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능? 끈기, 노력이라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타고난 이 탤런트가 좋아도요.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도 솔직히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뭐 연예계라고 해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게을러요. 막 일을 안 해요. 그럼 성공하겠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기억하는 대단한 스타들은요. 성실하죠.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지금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점수가 떨어졌거나 그랬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강의 보면서 부족한 거 보완하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38번. 지난 강의에서 또 주혜연쌤이랑 ABC 신나게 푸셨죠? ABC랑 얘네들 문장 삽입은 푸는 법이 좀 비슷합니다. 이 흐름을 나타내는 근거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푸는 법, 또 해설 강의 저 처음 본 친구들 있으니까요. 어떻게 푸는 것인가? 일단 잘못된 풀이. 요거를 싹 해석을 합니다. 밑에 거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느낌적 느낌, 감적감, 필적 필로 여길 것 같아 라고 하는 데다가 해석만 해서 집어넣는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풀이는 무엇인가? 여기서요. 먼저 쭉 읽으면서 흐름을 나타내는 어떤 근거를 찾아냅니다. 근데 그게요. 뭐 대단히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however 이런 거 봤어요. 그러면은 앞에 내용이랑 반대되겠네? this 같은 거 있습니다. 앞에서 무언가를 받았을 거잖아요. 이것 하면서요.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이거는 대단히 상식적인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려움을 compound 하면은 가중시키다거든요. 무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중시키는 게 뭡니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는요. 컴마 삽입이네요. 그 어느 때보다도 라는 어떤 뭐랄까요? 수거 같은 표현입니다. Now more than ever 하면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는요. 왓덩어리인데요. ergonomist 밑에 있습니다. ergonomist 하면은 인간공학자거든요. 저도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 사실 연계 문제인 거 아시죠? 영어 독해 연습 4강에 있는 그런 지문이고요. 인간공학자가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보 과부하 라고 부르는 그런 거래요. 그리고 이제 where 다음에는요. 앞에 나오는 이 정보 과부하라는 게 어떤 상황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지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흐름을 나타내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요렇게요.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다라는 겁니다. 사실 더 플러스 명사라는 거는 뭐 굳이 말하자면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앞에 나왔던 어떤 명사를 다시 받아준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고 하려면 어려움이 먼저 있어야죠. 상식적인 내용이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얘래요.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거래요. 인간공학자들이. 그럼 뭔가 어려운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은요. 무언가 지문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뭔가 어렵다. difficult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어려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where 다음은요. 일단 해석만 할게요. 그 정보 과부하 상태가 어떤 거냐면은 리더가요. overrun이라고 하는 게 압도하다인데 얘가 지금 PP꼴이고요. 수동태입니다. 압도가 되는 거죠. 리더라는 사람이 압도됩니다. 뭐예요? 입력들. 어떤 입력들? 위하는 뭐뭐를 통해서죠. 이메일 통해서, 회의 통해서, 전화들 통해 가지고요. 막 리더들이 막 이제 각종 입력에 시달리면서 정보 과부하에 시달려서 힘든 거죠.
그게요, 오직 뭐 하는 거냐면은, 오직, distract.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confuse,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리더를 말하는 거죠. 리더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만큼 이제 사이에 껴있는 거고 이제 수식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38번 틀린 그런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틀렸다면 아마 3번 정도의 답에서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3번 정도 답해서 틀린 우리 친구들은요, 그래도 꽤 근접했습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로 좀 틀리게 된 거고요. 뭐 4번, 5번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3번 답해서 틀린 친구들은 괜찮은 그런 추측이었어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clarity, 키워드입니다. 명료성, 되게 명확한 거. 이게요, 종종 어려운 거래요. 어려운 건데 지금 뒤에서 수식을 봤죠? 리더들이 obtain,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래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굉장히 명료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에 대한 concern, 걱정, 우려 이런 거거든요. 현재의 걱정이나 우려는요,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더 크게요. 뭐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우려인데요.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저기 더 멀리 떨어져 놓여 있는 그런 걱정보다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걱정이 멀리 있는 애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아마도 이 맥락에서 하는 말은 요게 지금 아마도 첫 문장이 주제문 같으니까 리더가 걱정이 막 되게 많은 거예요. 현재 막 엄청 커 보이는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명료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몇몇의 결정들입니다. 몇몇의 결정들은요, by their nature 하면은 그것의 본질, 특성 이런 뜻이에요. 원래 본질상, 원래부터가 몇몇의 결정들은 present가 이제 동사입니다. 무언가를 주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굉장한 복잡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들은 원래 되게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즈가 받았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나오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요.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고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이런 뜻이고 선행사가 지금 봤더니요. 그 몇몇의 결정을 받아줘야 돼요. 그 몇몇의 결정들의 많은 variable, 변인들, 변수들 이런 것들은요. must come together. 다 합쳐줘야 돼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리더가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요. 지금 요거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요. 얘가 지금 리더가 성공을 하려면 대단히 복잡한 그런 결정 같은 거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냐?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명료하게 뭔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자, 그리고 지금 요게 지금 리더의 어려움이다, 그죠? 결정 같은 게 복잡해가지고요. 결정하는 게 원래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alternatively가 나옵니다. alternatively 하면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요 정도의 뜻이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크게 한번 끊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리더의 정보는요, might be only fragmentary, 되게 파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완전한 정보가 이렇게 아니고요, 파편적. 듬성듬성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위치로 받아주면서 그래 버리면은 그렇게 리더가 정보를 파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앞 내용 전체를 위치가 받아주면서 그래 버리면은 야기합니다. 그 리더가 뭐 하도록 fill in, 채워 놓도록 하죠. 그 사이의 차이들을, 이 차이들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차이들을 뭘로 채운다? assumption, 어떤 가정이나 추정, 자기의 생각으로 채우게 됩니다. 근데 때때로요, 이거요, without recognizing, 인식도 못해요. 그것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공백은 그냥 자기가 막 메꾸고 있다는 거를 인식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건데 얘가요, 지금 여기서 더 넘어가잖아요. 3번 넘어가면은 아예 이야기가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번 아니면 3번. 2번 자리 여기고요. 3번 자리는 여기 다음이거든요. 2, 3번 중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게 3번도 참 괜찮아요. 매력적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게 어려움. 왜냐면은 이 주어진 문장의 시작이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어디로 가줘야 되느냐? 2번 앞에 문장 보시면요. 리더들이요. 복잡해 가지고요. 되게 참 어렵죠. 그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느라 되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거에서 더 이제 가중되는 게 뭐냐면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 과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요. 그러고서 또 보고 나면은 여기에 정보 얘기가 처음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리더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또 되게 단편적이어 가지고 그 빈틈은요 자기들이 또 메꿔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어려움이 있고 얘가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얘기하면서 정보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요. 2번이냐 3번이냐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셨다면은 2번에다가 한 표를 던져 주시는 게 맞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리더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요. 그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어떤 메리트, 이점 같은 건데요. 그것들은요. 원래 이제 본질상, 원래 특성상 보통은요. 그렇게 명확한, clear cut, 되게 깔끔하게 명확한 거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내려야 되는 결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결정, 그런 것들의 이점 같은 것도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리더들은 명료성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대신에 앞에 있는 내용의 대신에 그런 결정들은요. involve합니다. 포함합니다. 이런 과정을 포함하는데요. assigning, 부여하는 거죠. 뭐를? weight, 무게, 중요성 이런 뜻이에요.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익들에다가 뭐 A라는 이익과 B라는 이익이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삽입이고요. 어떤 criterion, 기준, 어떤 몇몇의 기준을 바탕으로 뭘 결정하냐면은 which one이 하나예요. 어느 것이 predominate, 우위를 점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위인가? 너가 더 우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익들을 본 다음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바탕으로 또는 몇몇 기준 바탕으로 너가 우위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주제랑 다시 한번 연결하면은 되게 명확하게 칼같이 그냥 한 방에 팍 A가 맞아, B가 맞아 이게 아니고 요렇게 서로 중요성을 좀 부여하면서 기준을 바탕으로 얘가 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결과 나오는 것은요. 어떤 판단이라는 겁니다. 판단의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의 색깔은요. 회색입니다. 요게 또 재미난 말이죠. 흑백이 아니에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흑백이 아니라 회색. 애매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명료하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뭐와 같은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토벤이 더 나은 작곡가다. 누구보다? 브람스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명확한 거는 베토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말 못하고 이렇게 두 명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낫지 않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주제는 이게 연계교재에 있던 내용인데요. 지도자가 리더가 뭔가 명료성을 갖는 것은 좀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요거 어려움 그리고 정보 요 두 개 정도의 근거를 바탕으로 답 넣는 거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요, 뭐 내용이나 소재나 이런 거보다도 흐름의 근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의
흐름의 그 논리가 살짝 어려웠어요. 살짝 좀 애매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2번, 3번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하나 더 연습할게요. 이 두 문제 있는 게 참 좋아요. 하나 틀리면 하나 맞추면 되고요. 또 결국에는 수능 가서 맞추면 되거든요. 푸는 법 똑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흐름을 나타내는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읽어보면서 뭐 했을 때요. 일단 그 팀이 이런 거 근거죠. 갑자기 팀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무슨 팀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고요. 어떤 팀의 활약이 있어야 되고 그 팀이요. 뭐 했을 때요. 색칠했습니다. Firefly 하면은 반딧불이네요. 반딧불이. 반딧불이에 그들의 Light organs 하면은 이게 반딧불이가 원래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긴 애들 아니겠습니까? 잠자리 아니고요. 여기 이제 불나는 잘 그렸어. 반딧불이 요런 애들인데 여기가 이제 light organs죠. 빛나는 기관이요. 여기를 갖다가요 어둡게 색칠했을 때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쵸? 여기 멀쩡하게 빛나고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야 실험하자. 어둡게 칠해. 다크하게 칠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셋의 박쥐들이거든요. 박쥐들은요 걸렸대요. 2배 더 걸렸대요. 시간의 길이상으로 2배가 더 걸렸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반딧불이들을 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자, 이 문제 맞추셨나요? 요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흐름의 근거가 숨어 있는데요. 뭐 숨어 있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2배가 걸렸죠. 우리가 곱하기를 하고 2배라고 하려면은 무언가에 대한 2배잖아요. 얘가 지금 들어오려면은 사실 as long as 다음에 그러니까 as long 다음에 as가 생략된 겁니다. 앞에 어떤 원래 게 있어요. 기존에 어떤 시간이 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기존의 시간이 있고 그거보다도 2배가 더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려면요. 앞에 어떤 팀이 뭘 해야 되냐면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바탕으로 얘가 지금 2배가 더 걸렸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반딧불이네요. Firefly. 반딧불이는요. 단지 그들의 그 뒤쪽, 여기서 불나잖아요. 이 뒤쪽을 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부사적용법이고요. Attract, 매력으로 끄는 겁니다. Mate, 자기 이제 짝을 지을 자기 짝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자기 뒤를 불 밝히는 게 아니래요. 자, 계속 가보면은 그 반딧불들은요. 또한 불을 밝힙니다. Where? 요것도 부사적 용법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박쥐들한테요. 이 반딧불들 먹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박쥐와 반딧불의 관계가 이제 박쥐가 얘네들을 먹나 봐요. 근데 야, 나 먹지 마. 그걸 말해주면서 빛이 요렇게 이제 난다라는 건데 저도 사실 동물이나 뭐 이런 곤충 세계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요게 지금 재미난 말인데요. 대세 수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That gives the fireflies their name. 주는 거네요. 반딧불이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주는 그런 어떤 특성이라고 하면은 반딧불이가 이제 뒤에 빛이 나니까 반딧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라는 거는 빛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특성에 관련된 테일, 이야기에 트위스트 하면은 뭔가 이렇게 꼬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트위스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는 이유는 요거죠.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자기 짝을 유혹하기 위해서인데 요게 트위스트가 되면서 약간 꼬이면서 예상치 못하게 자기의 포식자한테 자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게 이 맥락에서는 트위스트예요. 그런 트위스트가요.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게 이런 사실을 누가 밝혀냈느냐면은 이 사람과 그리고 그 동료들이 연구를 통해서요. 야,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짝짓기의 유혹 행위가 아니고 이거 박쥐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죠. 재밌어요? 계속 갑니다. 그 이제
빛나는 거에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warning roll, 나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경고하는 역할은요, benefits, 이득이 됩니다. both A and B네요. 반딧불이한테도요, 박쥐한테도요, 둘 다에게 좋다 이거예요. 왠지 알아요? 왜냐면은 이 곤충들은요, 맛이요, disgusting 합니다. 역겨워요. 누구한테요? 포유류들한테요, 맛이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이는 안 잡아먹혀서 좋고, 박쥐는요, 그 역겨운 거 안 먹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swallow가 삼키다죠. 근데 이게 이제 푸피꼴이 되면서 삼켜졌을 때요, 화학 물질인데요, released는요, 요거 지금 수식하는 과거분사고요. release, 배출하다, 방출하다고, 방출되어지고 배출되어지는 겁니다. 반딧불이에 의해서 배출되어지는 그 화학 물질은요, cause, 야기하다. 박쥐가 뭐 하도록? 그 반딧불이들을 다시 뱉어내도록 그렇게 야기한대요. 먹었는데 뱉어내도록 야기하더라. 여기까지는 지금 뭐가 들어갈 틈이 없고요. 뭐 시간 이야기 뭐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팀이 나와야죠. 팀이. 그죠? 팀 얘기로 갈게요. 팀 나왔어요. 그 팀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그 연구자와 동료들의 팀을 말하니까 너 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연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실험, 연구의 시작. 이 팀은요, 뒀어요. place, 위치시키다, 두다. 8마리의 박쥐를 갖다가요, 어두운 방에다가 넣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넣었습니까? 3, 4마리의 반딧불이랑 같이 넣었습니다. 플러스로 누구 더 넣었습니까? 3배에 달하는 많은 맛있는 곤충들도 넣었어요. 그 맛있는 곤충들에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여기까지 갈게요. 딱정벌레라던가 모스 하면 나방 박쥐한테 맛있겠죠? 요런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4일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방에다가 박쥐 집어넣고, 그리고 반딧불이도 집어넣고, 맛있는 다른 애들도 어두운 방에다가 집어넣고 4일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계속해서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가볼게요. 자, 틈이 없어요. 첫 번째 밤에요, 모든 박쥐들은요, 잡았죠. 적어도 한 마리의 반딧불이는 잡았습니다. 잡아먹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4번째 밤까지요, 대부분의 박쥐들은요, had learned, 배웠어요. 피하는 법을요, 반딧불이를요. 그리고요, catch all the other prey instead, 대신에요, 반딧불이는 피하고 대신에 다른 먹잇감들, prey가 먹잇감, 다른 먹잇감들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학습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끊을 게 없죠. 첫째 날에 박쥐들이요, 실수로 반딧불이를 먹었어요. 반딧불이 노랗게 하는데 먹었어. 맛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4일째 되니까 이제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반딧불이 빛이 나잖아요. 와, 저 빛나는 거 먹으면 역겹다, disgusting하다. 이제 안 먹는 거예요. 됐죠? 요까지 됐고요. 요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생각이 가능한 게, 이게 배우는데 한 4일 정도 걸린다, 그쵸?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야,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배우는데 한 4일 정도 걸리는 거고요.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5번 다음에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답을 5번으로 딱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게 왜 5번이 맞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5번 앞의 내용을 보시면은 시간의 길이가 있어요? 있죠? 4일 정도 걸렸잖아요. 박쥐들이 야, 반딧불 저거 맛없다, disgusting해 라고 배우는데 4일 정도 걸렸고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사실 이 주어진 문장 앞에는요, 기본 세트예요.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 뭔가 통제를 한 다음에 기본으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조작한 다음에 실험을 하잖아요. 이거 조작을 했죠. 반딧불이의 그 빛나는 부분을 갖다가요, 어둡게요, 빛이 안 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일 걸렸던 게 2배 더 걸렸으니까요, 이제는 8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써요? 빛이 안 나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 꼼꼼한데 먹었어. 반딧불이네. 이런 식으로. 이게 빛이 안 나니까 다른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피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얘는요, 앞에까지는 전혀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험의 내용이었고요. 얘가 들어오면서 반딧불이의 빛나는 부분을 가렸더니 더 걸렸어. 그럼 결론이 뭡니까? 반딧불이 빛나는 이유는 포식자들에게 나 먹지 마라 라고 알리는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여기서 정리해요. 오랫동안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데디아라고요. 이 반딧불이의 밑에 나오는 이 생물 발광, 자기가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는요, 주로 무슨 역할을 했느냐? 메이팅 시그널, 짝짓기의 신호예요. 유혹의 신호라고 생각되어져 왔는데요. 근데요, 새로운 발견, 요런 발견했잖아요. 이거는 뭘 설명해 줍니까? 왜 반딧불이의 larvae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애벌레들의 복수거든요. 그 애벌레들이요, 또한 빛이 나는가? 요게 또 재미난 말이에요.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죠. 뒤에는 문장 아닌 게 나와줘야 됩니다. 짝짓기를 하기에는 immature, 미성숙해요. 요거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애벌레예요. 아직은 짝짓기를 할 연령대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얘는 왜 빛나요? 이성유혹 아닌데 왜 빛나요?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빛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짝짓기 하는 것도 있고요. 이성을 유혹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 먹지 말라라는 warning roll, 경고의 역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 보시면은 2점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요 문제는 2점짜리. 앞에 게 3점, 요게 2점.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요, 둘 다 쉽지는 않았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적인 근거 그런 것도 있지만 실험의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라서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거 우리 다 풀었고 이제 넘어갑니다. 40번으로 가죠. 문장 요약입니다. 문장 요약은 일단은 보기를 딱 봐요.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거의 없어야 됩니다. 문장 요약이 어렵게 나면요, 이 본문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밑에 단어가 어려워져요. 이게 출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주제가 있는 글이에요. 얘네들은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는요, A 파트, B 파트에 해당할 수 있는 큰 덩어리가 두 개는 있어야죠. 그래야 지금 이 밑에 요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A와 B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실 본문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A랑 비슷한 단어, 하지만 다른 단어.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B 다시, B랑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 요렇게 바꿉니다. 그랬을 때 이 단어를 어렵게 내버리면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고도 얘를 몰라가지고 틀려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어휘 문제, 단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단어는요, 좀 다들 자신 없으시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완벽이란 건 없어요. 우리가 최대한 많이 외워가지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맞출 수 있는 가능성. 수능날 점심 때까지 꾸준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 글은요, 분명히 요약이 되기 때문에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 잡아볼 건데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거 좀 어려웠죠.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몇몇의 환경들은요,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more이랑 굉장히 잘 조합되죠.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더 뭐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은데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뭘로요? fossilization, 화석화네요. 그러니까 화석이 막 만들어지는 걸로 되게 쉽게 이어지는 거고요. subsequent,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어떤 환경들보다요. 자, 요거는 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은요, 화석이 되게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화석의 발견도 잘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화석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thus 따라서 우리는요, assume 할 수 없어요. 대리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화석의 증거가요, 어디서 나오는데요? 뭘로부터? 특정한 시기 또는 장소로부터 나오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화석 증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대리아라고요, 더 많은 individuals, 개체들,
이게 원래 이제 뭐 개인들이란 뜻, 사람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런 진화, 생물 얘기할 때는 개체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더 많은 개체들이 were present, 존재했었다. 그때, 그 장소에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요, 화석이요, 막 A라는 화석이 엄청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그 시대에 A라는 어떤 생명체가 다리 4개 달린 생명체가 살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화석의 증거가 많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개체는 엄청 많이 산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거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그거는요, 단지 대리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요, 어떤 그 당시에 딱 그 시기에 그리고 그 장소에서요 더 favorable, 유리했어요. 무엇에? 화석화에 더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뭐보다요,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보다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화석이 되게 만들어지기 쉬워서 그냥 만들어진 거지, 이게 막 많다 그래서 바로 얘가 많다 그럼 이제 화석이 없는 곳은 그럼 여기에는 A 개체가 안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요게 지금 처음 들으면은 이게 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의 경우는 이해하기 쉽죠. 그럼 화석이 없으면 안 살았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지역이 화석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시기가 또 어떤 뭐 환경상, 기후상 화석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없다 그래서 안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살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증거는 그 개체가 있었다라고 바로 연결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자, 계속 가볼까요? likewise, 유사하게요. 그러니까 유사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인간 화석이네요. 인류 화석이요. 인류 화석이 absence, 없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죠? 인류 화석 증거가요. 특정한 시기나 장소에 없어요. 없네. 인류 화석이 없어요. 그게요, 똑같은 implication, 함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뭐랑요? 그것의 존재랑. 무슨 말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인류 화석이 없네? 그러면 인류라는 게 여기 없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지역에 화석이 형성이 안 되는 거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요 말도 아마 시험을 풀 때에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졌을 건데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약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제에 맞게 끼워 맞춰야 되거든요. 증거의 부재는 아니래요. 부재의 증거가 아니다. 약간의 말장난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별말이 아닌 게요. 봐봐요. 증거의 부재라는 거는 여기 장소에 화석이 없어요. 화석이 증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뭘로 이어지면 안 된다? 존재의 부재. 사람 화석이 없으면은 사람이 안 살았구나.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여기에 인류 화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시대에 거기 사람 없었던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논리가요. 뭘 제시하냐면은 대리아를 제시하는데요. 이 텍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분류군의 복수형이니까 분류군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분류군들은요,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have arisen, arise에서 나온 거고요. 생기다, 생겨나다.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They first appear in the fossil record. 그들이 화석 기록에 제일 처음 등장하기 전에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고 그들은요, 아마도 생존을 했을 겁니다. 뭐를 넘어서. Beyond the 뭐뭐 너머로. The time of their most recent appearance in the fossil record. 그들의 화석 기록에서요, 가장 최근에 출연을 했던 때를 넘어서 생존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또 글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이게 쭉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B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류군, 그냥 생명체라고 할게요. 화석이 요때 발견됐어요. 최초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화석이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글을 읽기 전에 생각하면은 B라는 생명이 출현한 거는 이때고 멸종한 거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무슨 뭐 공룡이라면은 이때 등장했다가 지구에서 요때 멸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이 공룡이 생존했던 거는 더 앞선 때일 수 있죠. 맞아요? 왜? 여기 있었는데 화석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화석 기록보다 더 먼저 존재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화석 기록이 끊어지면 멸종해야 돼요? 아니요. 여기도 화석이 안 만들어지면 얘는요, 더 이렇게도 좀 그림이 달라지는데 얘도 B고 얘도 B예요. 화석 기록 넘어서까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화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출현과 멸종을 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곳은 어떤 시기는 화석이 잘 만들어지고 어떤 데는 안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이죠. thus 정리할게요. 따라서 제일 처음 그 출현 datum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복수형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데이터예요. 이게 더 익숙하죠. 데이터의 단수형이 datum인데요. 제일 처음 출현했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출현했던 그 텍사, 그 분류군의 자료 있잖아요. In the Hominin Fossil Record, 그 인류의 화석 기록에서요. 인류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제일 처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얘네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conservative한 statement이다. 이 말도 약간 어렵습니다. conservative 하면은 직역하면은 보수적인 거예요. 어떤 보수적인 statement, 진술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류가 휴먼이니까 H로 갈까요? 인류의 화석이 여기 제일 처음 발견되고 요까지가 이제 발견이 됐으면은 인류는 요만큼 존재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보수적이라는 거는 적게 잡은 거예요. 이 말은 적게 잡은 이렇게 보시면은 말이 되죠. 적게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더 길게 인류가 이만큼 존재를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화석 기록이 없고 됐나요? 뭐에 대해서요? 그 분류군이 제일 처음 기원했을 때 그리고 또 엑스텐션 멸종했을 때에 대해서요. 화석 기록이라는 거는 되게 좁은 범위다. 적은 범위만을 아주 적게 잡아가지고 다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꽤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 그렸고요. 정리해 볼까요? 자, 뭐 때문에요? 이제는 이제 단어 싸움입니다. 화석화랑 그리고 또 화석의 발견은요.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요? 요런 거에 의해서요. 환경이죠.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environmental 이렇게가 답이 돼야 되겠고요. 이거는 실험적인 거고요. accidental 하면 어떤 사고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뭐 우연적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의 증거 있잖아요. 분류군의 그 화석의 증거는요. 결정적으로 이것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지 못하죠. 그것의 어떤 출현 그리고 멸종에 대한 시기라던가 그 개체 사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화석이 완벽하게 나타내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합니다. clarify, 명료하게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나머지 단어는요. confirm 하면 확인해주다 이런 뜻이고요. reveal, 드러내다, conceal은 반대로 숨기다고요. mask도요. 가리다, 숨기다. 우리 왜 마스크로 가리잖아요. 이렇게 가리다, 숨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정답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 쉬운 질문 아니래도 한번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연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연계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실에다가 제가 손글씨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끝까지 열심히 내신 공부한 친구들 있죠?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 자료 봐주시고요. 거의 다 왔네요. 41번, 2번. 기본적으로 어렵죠. 작문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요즘은 쉽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요걸 넘어서야 43에서 5번 그 쉬운 문제 풀 수 있으니까는 바로 한번 가볼게요. 게다가 요즘 작문에는 어휘가
문제로 42번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어휘는 어차피 주변의 근거 바탕으로 답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됩니다. 바로 갑니다. 많은 산악 지역에서요. 권리네요. 무슨 권리? 접근이고요. 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 그것은 be associated with 뭐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possession, 소유고요. 땅의 소유랑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요거는 국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긴 지문 읽을 때 집중 못하는 친구들 옆에다가 좀 적어주면 좋아요. 지금 물에 대한 접근 권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뭐랑 연관이 돼 있다고요? 땅의 소유. 이거랑 연관되어져 있대요. 자, 뭐 할 때까지요? 이 최근까지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안데스 산맥의 얘기네요. 얘네들은요. 땅이랑 물의 권리가요. combined, 결합되어져 있었대요. 요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면 결합되어져 있는 거 맞죠? 땅이랑 물이랑 결합되어져 있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요. 물에 대한 권리가요. transfer, 이동하다, 전송하다 이런 뜻인데요. 땅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랑 땅이랑 묶여 있는 거죠. 땅 넘겨줄 때 물도 같이 넘겨주고 이런 식이었대요. However, 그러나 한번 내용이 확 이제 바뀌는 거죠. 뭘 통해서요? State Land Reform 할 때 reform이 보통 개혁입니다. state가 나라니까 나라 땅이 뭐 국유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국유지의 개혁 같은 걸 통했고요. 또 뭘 통해 가지고요.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의 추가적인 공급원의 발달 이런 거를 통해서 자 이거는 이제 뭐뭐 통해서니까 핵심은 밑에 있는 겁니다. 물에 대한 권리가요. have become separated. 분리가 됩니다. 땅으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는요 결합돼 있었어요. 물이랑 땅이랑.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물 따로 땅 따로 이 둘의 권리가 분리가 됐대요. 그리고요 이제 경매 같은 걸로 판매도 되는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게 되더라. 요렇게 옆에다가 적으면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바꿔가면서 독해하면 정말 좋은 게 저도 이렇게 독해하거든요. 예, 저도 사실 독서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긴 글을 한 번에 싹 이해를 못합니다. 멋있게. 그래서 다 적어요. 옆에다가 다 적으면서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짧은 집중력을 바탕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이거는요. 따라서요. favors가 동사인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정도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권리를 돈 주고 판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다라고 하니까 돈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했죠. 뭐보다는요. insuring 보장하는 겁니다. 접근을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두에게 막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보다도 나 돈이 있어. 근데 이걸 판대.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거 비번 맞고요. 자, 그리고 따라서요. 또 따라서 어떤 상황이 arises,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where은 앞에 있는 요 상황을 멀리서 꾸며주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은 개인들은요. 물 없이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또 땅 가진 사람은 땅만 가졌죠. 근데 이게 정말 옛날에는 물이랑 땅이랑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땅이 이만큼 있으면 물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 물 없이 땅만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요것도 적을게요. 그러니까 나는 땅만 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페루에서요.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페루에서 정부는요. 그란트하다, 수여하다, 주다, 줘요. 물을 갖다가 공동체에다가요. 땅이랑 분리해서 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it은 지금 가짜로 나와 있는 형식상의 주어고요. up to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공동체에게 달려있습니다. 공동체 책임이라는 거예요. it의 내용이 뭐냐면은 allocate, 할당하다. 그것을 할당하는 거는 이제 공동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유사하게요. 예멘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할당이죠. allocation. 할당은요. 요런 건데 이거는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One measure of water. 중요한 거는 물이 측정 단위로 1이에요. 그리고요. 요게 지금 어디에 물려 있냐면 100 land니까요. 땅이 100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제 예멘에서는요, 땅이 100,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이 1,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예시가 나오는 거고요. 맥락상 그대로 쭉쭉쭉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적용이 됐대요. 주어 동사고요. 오직 어디에? 전통의 관계 공급이네요. irrigation 하면은 농지에다가 농사를 위해서 물을 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런 거에만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을요,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느냐? runoff는 땅 위를 흐르는 뭐 유출수라 그래서 물 같은 거고요. wells는 뭐 우물 같은 그런 등등등의 것들인데요. where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 공급이요, guaranteed,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where의 수식을 받는 애들은 여기에요, 전통적인 농지에다가 물 공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핵심이요, 이게 처음 보시면은 얘도 좀 수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C번도 읽으면서 C번 이게 맞나? 약간 좀 헷갈리는데, 농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고요. 밑에 가면은 여기에 대비되는 uncertain source라는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얘는 보장이 되고 얘는 보장이 안 되는 불확실한 거라서요. C번 맞아요. 자, 계속 가봅니다. 물은요, 물은 물인데 이렇게 지금 derived 하면은 얻어진 거고 끌어내진 겁니다. 뭘로부터요? 이거 과거분사거든요. capture는 잡는 거고요. flash floods 하면은 갑작스러운 홍수. 홍수가 막 났어요. 그런 데서부터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물은요, be subject to가 뭐뭐 영향받는 겁니다. 또는 종속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영향 안 받아요. 이 이슬람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동사네요. constitute 하면은 여겨지다. 뭐라고 여겨지느냐? 이거는 불확실한 공급원이거든요. 막 홍수 나서 물 내가 갖다 쓰는 거는 이 불확실한 공급원이니까 그거는 그냥 막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말하는 농지에다가 물 대는 이런 것들은 딱 보장되어지는 그런 거. 요거는 불확실한 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요, 요런 막 홍수에서 물 쓰는 거는 자유롭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 있는 누구에게나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되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할당인데요. per unit of land. 땅 단위당 물을 준 거예요. 이런 전통적인 할당은요, 원래 이제 bypass 하면은 뭐 우회하다 이런 뜻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 맥락에서는 이게 넘어가 졌다 이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가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전통적인 할당은요, 이제 슬슬 넘어가지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런 게 발달하게 되네요. 새로운 공급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한 뭐 때문에요? 증가가 아닌 감소인데요. 여기 밑에가 당연히 궁극했죠. 뭐가 감소했냐면은 경작이에요. cultivation. 무엇을 경작? 상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그런 작물.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죠.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작물의 경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밑에 보니까요, 이런 작물들은요, 수확이 됩니다. 1년 내내 수확이 되고요. 자, 여기가 근거죠. 따라서 요구합니다. 더 많은 거예요. 그 물을요, 공정하게 나누는 겁니다. 자, 너 이만큼, 너 이만큼, 너 이만큼, 너 이만큼 요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1년 내내 농사에서 지금 얘네들 빨리 키워서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물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작물을 경작하는 게 이 맥락에서 왜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나눠주는 게 왜 바뀌게 되느냐?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들을 많이 키우게 되면서 어디는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할당 방식이 깨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누군가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런 그 작물의 경제적인 상태는요, 보장해 줍니다. that 이하를요. 물에 대한 권리가요, 구매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bribed away 하면은 밑에 나온 것처럼 이제 매수가 되어지는 건데요. 뭘로부터 멀리.
요거는 생계형 작물이에요. 이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거기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구매되거나 매수된다라는 거는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뭐 작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많이 써야 돼요. 돈이 되는 작물들, 경제성이 높은 아이들을 더 많이 키워야 되니까 여기 생계형 작물에서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발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뭐 역사랄까요? 쭉 이렇게 옛날부터 물이랑 땅이랑 결합되어 있는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쭉 나타낸 그런 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목은 무엇인가? 키워드 이거예요. 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것이요. no longer는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땅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죠.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애초에 떨어졌고요. 그 뒤로도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쭉 설명한 그런 글. 1번 맞고요. 전략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물에 대한 권리를 트레이딩, 뭔가 거래하기 위한 전략이요.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Water storage method, 물 저장하는 방법이요. 산인가 사막인가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물의 공급은요, 지금 산악지역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산악지역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물의 공급에 대한 얘기 전혀 아니었고요. 끝나지 않는 토론. 어떤 작물을 우리는 키워야만 하는가? 아예 틀렸죠. 작물만 가지고서 이상한 보기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에 대한 권리가 원래는 땅이랑 묶여 있다가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요거는 지금 우리 아까 풀어봤던 문제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는 거.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들을 키우는 게 많아지니까 물을 똑같이 나눠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물에 대한 권리를 사가지고 또는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마지막 43에서 45 갈 건데요. 요거는 가볍게 가면 되고 푸는 법은 중요합니다. 43번 푸는 법이 중요하죠. A번 해석하고 나서요. B번, C번, D번의 첫 문장을 보면서 연결 안 되는 걸 빨리 지워내면은 답이 빨리 보입니다. 일단 A번. 축하해. That was the first word. 첫 번째 말이었대요. 대세 수식을 봤죠. 이 스티븐이라는 아이가요. 봤어요. 뭐 했을 때요? 그가요. 그 봉투를 열었네요. 어떤 봉투? 계속 수식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건네준 봉투를 딱 처음 열었을 때 첫 마디가 제일 편지 글 윗줄에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요, 데디아를 알았어요. 데디아가 뭔데요? 그가요, 그 에세이 컨테스트에서 우승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 과도하게 흥분했죠. 정말 흥분해가지고요. 신나가지고 그는 막 외쳤습니다. 허라이, 만세! 막 이런 뜻이에요. 그 순간에요. 에이스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하는 놀이공원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가는 2장의 티켓이요. 삽입이죠. 그게 이제 상품이었어요. 상품이었는데 그게요. slipped out of the envelope 하면은 그 봉투에서 스르륵 하고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그 축하합니다가 있고 거기서 이제 티켓 2장이 싹 빠져나온 거죠. 상도 들어 있었던 그런 상황. 자, 그 다음에 그는요, 그 티켓들을요, 이제 집어 들었죠. 그러고 나서요, 그 편지를 thoroughly, 아주 완전하게 쫙 다 읽었어요. 뭐 하면서요? 앉아가지고요, 조기조기 그의 집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 뭐야? That's not my name. 내 이름이 아니잖아. 반전. 그가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지금 스티븐밖에 안 나왔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아이가요. 뭐야 이거 내 이름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puzzled, 어리둥절해하죠. 그 편지가요. 지금 주소로 배달이 된 건데 원래는 그의 반친구인 스테파니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스테파니도 또한 참가했거든요. 그 대회에 여기까지가 A번입니다. 그러니까 A번의 마지막은 5배송이죠. 5배송. 배달이 잘못된 겁니다. 스티븐이 상탄 게 아니고 스테파니가 상탄 건데 배달이 잘못됐어요. 자, B번의 첫머리. 스티븐이요, 들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는 이 맥락에서 요 직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C번으로 가볼까요? C번이요. 이거 약간 매력적이에요. 읽어본 친구들, C번도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D번이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여기서 그럴듯하다라는 거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C번도 연결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C번이 같이 읽어보면은
10번 가볼까요? 5배송인데 내가 스테파니한테 말 안 하면 아마도 그녀는 모를 텐데 괜찮잖아요. D번 한번 가보시면은 D번은 심하게 먼저 와야 됩니다. 계속 읽으면서요, 스티브는요, 깨닫게 됩니다. 그 편지가 잘못 배달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먼저 와야 돼요. 더 먼저 오고요. 운 없게도 그게요, 스테파니에게 갔어야만 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게 스테파니에게 갔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스테파니가요, 진짜 우승자예요. 그 스티브는요, 그 티켓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막 받죠. 실망했겠죠? 그는요, 정말로 원했어요. 그 티켓들을요. 그는요, 계획했거든요. 그 younger sister, 여동생이랑 같이 거기에 놀이공원 가기로 또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스티브는요, 그의 여동생의 영웅이었고요. 그리고 그가요, 또 허풍 떨었어요. 브래그를 했습니다. 그녀에게요, 그가 우승할 거다. 허풍도 떨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여동생이 알게 되잖아요. 그녀의 영웅이 우승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동생은요, 아마도 정말 심하게 실망을 할 거고요. 그는요, 굉장히 부끄럽겠죠. 요까지고, 그리고 아직도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C번으로 갑니다. C번으로 가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스테파니한테 말 안 하면 이게 아마도 그녀는 모를 거야 라고 스티브는요,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죠. 우승자가요, 오직 공지가 될 거다. notify, 알리다, 공지하다인데 이 우편으로만 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편을 내가 꿀꺽하면 스테파니가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 건데요. 자, 그가 조용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한,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한 스테파니에게 아무도 모를 거다. 굉장히 나쁜 생각하고 있죠.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sleep on it 하면은 그거를 좀 하룻밤 자면서 생각하기로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잠깐 이제 잠을 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는요, 되게 끔찍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의 아버지가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즉시요. 무슨 일이니 아들아? 아들 스티븐이죠? 라고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스티븐은요, 하시트한테 좀 주저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곧 disclose, 밝히다, 폭로하다. 그의 비밀을 밝힙니다. 자, 집중해가지고요, 이제 끝까지 들어주신 다음에요, 그의 아버지는요, 뭐라고 조언합니까? 아들에게 올바른 일을 해라. 역시 아버지 멋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스티븐이요,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요, 눈물이요, 막 이제 그의 눈을 막 채웁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라고 하면서 스티븐은요, 되게 후회스럽게 말하면서 편지를 들고요, 또 상을 들고요, 학교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스테판에게 건네주고요. 그는요, 축하해 줬습니다. 그녀를 갖다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고요. 그녀는 정말 기뻐했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도중에요, 그의 발걸음은요, 정말 가벼웠고요,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그날 밤에 아버지가요, 굉장히 기뻤어요. 듣고서 그가, 아들이 학교에서 한 일을 듣고서 잘했다, 이렇게 기뻤죠. 나는 자랑스럽다. 이 나는 아버지네요. 최초로 아버지가 나왔죠. 아버지 자랑스럽대요, 스티븐이. 아버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요, 말 없이 그는 스티븐에게 2장의 에이스 공원, 놀이공원 가는 티켓을요, 내미시면서, 건네주시면서 윙크 하셨다.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한 아들에 대해서 상품으로 이렇게 티켓을 미리 끊어다 주신 거죠. 항상 이런 글들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쭉쭉쭉쭉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얘도요, 시간이 관건이죠.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DCB를 찾을 수 있는데 푸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읽고 푸는 거 아닙니다. BCD의 처음만 딱 보면서 안 되는 걸 빨리 지워내셔야 답이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너무 답이 명확하게 나오죠. B번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죠. 굉장히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 자, 어떠셨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긍정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 연습이잖아요. 중요한 건 잘하면 잘한 대로, 또 못하면 못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내는 거고 지금 잘 하셨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린 또 다음 시험 파이팅해서 잘 보고 또 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